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나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마 써져 있고 요거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받았던 사건이고 범죄 사실은 뭐 간략하게 보시면 대마 매수 대마 흡연 이렇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면 요건 각색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회사원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뒤 집 차량에서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기에 구속이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그 다음에 마약대치 운동본부에 방문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말 그대로 추후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좋게 반영되기 때문에 요거는 적극 권유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의 반성문,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 다음에 마약대치 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혼을 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마약을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향락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를 꾸준하게 방문하고 마약대치 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판에서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진행을 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마 매수, 그 다음에 뭐 대마초 2g 매수했고, 대마초 3g 매수했고, 대마초 5g 매수했고, 그래서 총 10g 매수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횟수 굉장히 많아서 구속될 뭐 엄중한 징역형이 나오거나 구속 수사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보시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뭐 그 밖에 여러 재반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해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던 사건이고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했고 피고인 신문도 잘 진행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님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폭행 사건이나 폭행 사건은 그냥 합의보면 되니까 굳이 뭐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합의보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도 그냥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정리하는 게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못 진술하거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뭐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을 보내거나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자료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진술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단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게 좋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마약 사건, 그러니까 뭐 로펌의 이름, 로펌의 크기,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당의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내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님이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신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당의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셔서 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